네, 그럼 이경호 선생님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결혼이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 군대에 계실 때 93살인데 뭐 25살에 했으니까 언제지 뭐. 군대 계실 때 하셨죠? 군대 그렇지 군대죠. 그러면은 결혼하셔가지고 그 군 부대가 계속 옮길 때마다 가족이 같이 다니셨겠어요? 가족 저 전방에 갈 때는 가족들 못 데리고 가고도 있고. 또 내가 저 도미유학을 오래 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자애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는 학교에서 교관 생활을 제가 오래 했어요. 나는 그걸 학교에서 놔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관 생활을 오래 해서 김해에서 오래 있었어요. 그럼 김해 학교라는 거는 그 일반 학교가 아니라 공병학교.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처음 되면은 이제 공병 교육을 시키는 그 군대 기관. 그렇군요. 공병학과 저거에서는 어디 가든지 저를 찾아요. 육군본부에서도 뭐 어디 좀 필요 오면은 저를 찾아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그 교육본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본부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끔 저를 찾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하실 때 중매하셨어요? 연애하셨어요? 연애라고 봐야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뭐 오다가 다 만났지만. 내가 김해 공병학교 교관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총각으로 있을 때 어느 곳에 내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여자들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처예요. 예뻤어요? 이쁜 건 없는데 어디 가든지 덕스럽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얼굴 보면 참 덕스럽다고 그러고 전방에 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저 후방에 와서 이렇게 중대장 소대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사람들 다 좋아해요. 우리 이제 부대원들이 나오면은 강원도에 중대장을 올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대원들이 나오면은 감자를 삶아가지고 확 주니까 들으면 확 좋아서 먹고 그래. 그럼 결혼하고서 신혼생활은 어디서 하셨어요? 신혼생활은 저 화천에서 했죠. 화천. 화천에서요? 추운데 거기도 전방이잖아요. 전방이죠. 그럼 결혼하고 신혼생활 할 때 어떤 뭐 지금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세요? 글쎄 신혼여행도 난 간지도 않았으니까 결혼하고 바로 그냥 부대로 그냥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럼 자녀는 지금 몇 명을 두셨어요? 2남 1녀. 지금 대표로 있는 분이 큰아드님이시죠? 큰아들. 든든하시죠? 글쎄 이제 다 맡겨놨으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경민 산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조용 집성제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개발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붙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길게 할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것을 잘 납품할까 하는 고민들도 하셨잖아요. 근데 또 CLT라는 것을 또 이제 그 집성제 말고 또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구조용 집성제 하나 CLT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 구조용 집성재라는 거는 이 나무를 갖다가 층층이 붙여서, 그런데 층층이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강도를 측정을 해서 강도대로 붙여요. 그러면 지금 나무가 이제 보통 나무가 100도를 받았다 그러면 200도를 받아요.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용 CLT는 이제 이런 각재가 아니고 판재예요. 응? 판재, 커다란 판재, 이런 판재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걸 CLT라고 그래요.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바.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나무를. 그래서 크게 만드는 그걸 갖다가 CLT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구조용 집성재나 CLT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죠. 예. 그럼 CLT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많이 쓸까요? 이런 판재니까. 예. 이렇게 이제 두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판처럼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그 큰 사판짜리 또는 길게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붕 같은데 그냥 하나를 깔아버리고. 예.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구조용 집성재는 이제 우리 이제 철분 이런 기둥 보고, CLT는 주로 면으로 돼가지고 이게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 전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CLT는 합판과 같은 건데 목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단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로 층층의 그 플로어, 즉 바닥, 그다음에 벽체, 아파트처럼 저렇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해요. 그래서 용도가 구조용 집성재하고 CLT가 조금 다른데 실질적으로 같은 건축물에 들어가요. 지금 CLT를 만드는데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다 너무 힘들어서 다 못 만들어요. 공간도 또 필요하잖아요. 만들 공간. 만들 공간? 예. 공간이 필요했죠. 그 시설이 필요해, 시설. 시설. 설비. 네. 선생님께서 그 한국목조건축협회 회장을 맡으셨었죠. 예. 예.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응?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 예. 아니,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그건, 우리, 회장을 했으니까, 네. 우리 협회 회원사들을 갖다 관리하고, 우리 정보도 놀아주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한국목조건축협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예.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유명무실했었어요. 그때 하시면서 이 목조건축협회의 이 커지는 걸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쪽에서는 우려는 굉장히 많고 있어요. 뭐, 자랑이 아니라, 목재 업계에 내가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린 구조용 집성재를 만들면 팔릴 줄 알았더니 안 팔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 설계하는 사람한테 이 가르쳐주고 지원을 시키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고, 또 설계를 했는데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재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가장 핵심은 건축가들한테 이 뭐라 그래,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때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어떻게 막아풀게, 이런 거를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가장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구조용 집성재를 만들 당시에 나무를 무슨 나무 썼을까요? 나무는 나왕. 나왕. 남양재. 구조용 집성재를 만들 당시에는 나왕. 네. 아니요. 구조용 집성재. 그 다음에 미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나무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산 낙엽송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나무가 쓸만한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낙엽송이 악질이에요. 그거를 우리 어른이 개발해가지고 구정정성으로 국산 구정정성을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악질이고 수율이 떨어지니까 정부 쪽에서 이제 짓거나 이런 거 그걸 쓰는 대신에 민간에서 좀 싸게 달라는 거는 뭘 썼냐면 미국산 다그라스라는 나무를 썼어요. 미국산 다그라스도 뭐 아주 싼 나무는 아니지만 그게 구정집성조로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많이 쓰니까 그걸 들여왔었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면 지금은 좀 나무가 다른 나무라는 얘기신가요? 지금은 이제 국산 쪽으로 이제 국내는 구정집성제는 역시 국산 낙엽송을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우리도 목재로 하고 싶은데 좀 비싸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우리가 유럽산 스폰스를 들여와다가 국산이 좀 많이 비싸요. 아, 그래. 네. 질도 떨어지면서. 그거를 우리 어른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사람들은 어우 이 나무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그 나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었던 거를 이렇게 고급 구조재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훈장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훈장 받아 석탑을 받으셔야 되는데 군에서 하나를 받으신 게 있어요. 훈장을. 그래서 두 번째 가서 철탑을 받으셨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2005년에 그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구조용 집성제의 내와 성능의 인정서를 받으셨어요. 그 인정서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 내화 기능 인정서를 받고 나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구조용 내화 구조용 집성제에 특허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특허를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목재 업계에서 그 구조용 집성제의 내화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 회사의 것이 기본이에요. 부연 설명하면 목재로 지으면 화재에 취약하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대형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물이나 고층 건물은 내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90몇 년도부터 계속 내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관계원에서 안 된다는 게 불타는 제조라서. 근데 그거를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받은 게 2005년, 한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고층, 그 다음에 대형, 이걸 지을 수, 그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건축물밖에 안 됐죠. 내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5층, 7층, 지금 아니면 뭐 아주 초대형 건물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구조로 지을 수 있는 효시가 된 거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정부에서 떠드는 뭐 목재로 뭐 고층 건물, 이거 다 말짱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른께서 노력해서 목재도 내화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그걸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벌어져요. 외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내화를 인정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불나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거를 우리 어른이 이제 푸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10년 걸렸어요. 그거는 되게 대단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거라고요. 대단한 거라고? 예. 내화를 받은 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죠? 내화를 받은 거. 내화를 왜 받으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목조 주택이 불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잘 타더라도 빨리 쓰러지거나 빨리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예. 그게 처음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나중에는 다른 업체나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제가 몇 년 전에 정림사지 갔었어요. 어디? 정림사지. 정림사지. 예. 갔더니 박물관을 멋있게 져놨어요. 예. 그래서 무슨 박물관이 이렇게 멋있지? 그랬더니
경림산업에서 만들었어요. 오래된 거네요. 정리사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찾아보니까 경민산업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이걸 하면서 어려움이나 또 아니면은 보람 같은 거 있으셨어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하여튼 처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목재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고풍스럽고 웅장하고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일반 사찰 중에서 그렇게 구조형 집성제 내가 거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재가 같은 목재 그 크기라도 강도가 있고 오래 쓰고 아주 든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경림사지 박물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연구도 하셨겠어요. 대략 그 이후에 목재만 가지고 하는 건물들이 많이 쇠퇴해졌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철제하고 목재하고 콘크리트하고 세 군으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목재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목재는 왜냐하면은 목재는 강도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도 잘 안 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재를 할 거 같으면 목재가 이렇게 하면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사용했을 때 사고가 들어요. 예. 그리고 오래 나무의 냄새가 오랫도록 이렇게 나서 그렇지 않고 그런. F1 자동차 경기 할 때요. F1 자동차 경기 영암에서 있었던 F1 자동차 경기 할 때 경기장에 육교를 내셨잖아요. 네. 그거 우리가 했어요.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구조용 집성제로. 구조용 집성제요? 다른 거. 이제 그때를 세대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한 2000 몇 년도부터 제가 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관여를 하셨지만 그게 길이가 굉장히 40몇 미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를 갖다가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집성제를 가지고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42m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65m인데요. 임박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걸 철골로 돼 있도록 목재로 하고 싶다. 근데 그 지사님이 굉장히 이 목재에 대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거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이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보통 4달에서 5달 걸려야 되는데 이때 2달 만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2달 만에 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못 짓고 차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그걸 끌고 와서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동영상도 있고 외국에서도 그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고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마 프랑스에서도 그 다리를 하면서 비슷하게 하는 거 가서 그거 우리 꼭 따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산림청으로부터 철탑 산업훈장을 받으셨잖아요. 예, 철탑 산업훈장을 받으셨는데 어떤 공로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목구조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그래서 목재 건축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저한테다가 훈장을 준 거예요.
보람 있으셨죠? 예. 네. 우리가 아마 시작을 안 했어도 아마 10년, 20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료를 축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각국이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데 대한 그런 그 공로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2019년에는 그저 목조 건축 대전에서 한그린 그 목조관을 갖다가 목조관을 최우수상으로 받았고, 그리고 또 다른 기타 많은 특허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억나시는 특허가 또 뭐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기억나는 게 지금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뭐 하나 말씀드린다면 구지용 집성제는 목재를 접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합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여기 인천에 가면 저기 인천공원 아니요 저 송도에 가면 인천에 그 경복궁이라는 그 식당 왜 한옥을 낸 거 있죠. 예. 그걸 저희가 지었는데 그때 그 사장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하게 지으니까 구지용 집성제를 씌워야 된다. 왜냐면 일반 나무로는 깊이가 좀 길이나 그 강도가 안 맞으니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접착된 게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저 이제 한참을 얘기하다가 제가 그러면 일반 나무처럼 보이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레이 매치인데 나무 무늬결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런 집소를 만들어서 그냥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 이거 통나무네 할 정도로 한 걸로 구조용 집소를 저희가 개발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는데 뭐 거기다 배열 받았는데 그러면 난리 터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만들었지만 자연스러운 나무처럼 만든 게 있어요. 그걸 거기다 썼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특허 중에서 하나 붙게 좀 쓰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이제 구조형 집성제를 가지고 전통 한옥의 한옥 같은 게 이제 건축한 것이 있는데 부여에 가면 부여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 부여 박물관이 여러 동이 있는데 그게 다 구조형 집성제라는 거예요. 예. 전통 한옥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구조형 집성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림사지 박물관. 네. 그죠? 아니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그 목재를 하다 보니까 한옥 쪽에서 구조 쪽으로 해서 일반 한옥도 저희가 좀 하지만 구조형 집성제 가지고 한옥을 많이 했어요. 뭐 평한옥도 있고 저기 어디야 영주 가면은 그 허준 테마 파기 있어요. 그거 다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경주 불국사의 그 뭐 도전 그다음에 옥산서원 뭐 수자고 이런 다 저희가 그 구조형 집성제에서 겉으로 보면 완전히 한옥이지만 안에들하고 구조형 집성제를 써서 공간이 좀 넓어요. 그러면 이후에 구조용 집성제가 어떻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구조형 집성제는 이제 이게 용제로 개발된 거니까 앞으로 목조 건축하면은 그냥 목재를 쓰지 않고 다 거의가 다 구조형 집성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야 구조형 집성제 연한이 30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래 쓸 수 있고 또 든든하고 크게 큰 건물은 구조형 집성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조형 집성제는 그런 건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디가 영천인가 어디가 지금 만든 건데 12층짜리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층, 25층 이런 게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고 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구조형 집성제는 그냥 일반 그 콘크리트 예전이나 철근이나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사람한테 유리하고, 그렇죠. 예, 좋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집성제의 유리한 점입니다. 강도는 똑같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누가, 이 기술을 갖다가 어디서 습득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우리나라에 가까운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구조형 집성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써요, 지금. 예. 목재 건축이 45%예요. 예. 그 중에서 한 30%가 구조형 집성제를 써요. 예. 그리고 일본에는 그 스기가 많지 않습니까? 스기를 갖다가 지금은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많이 잘라서 목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목조 건축이 그만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집성제를 갖다가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슬기요? 슬기가? 슬기요? 예, 삼나무. 자, 그러면 지금 대표직을 큰아드님한테 승계를 했는데 어떻게 잘 하시죠? 글쎄 뭐 벌써 내긴 지가 20년 됐어요. 예. 딱 내기자마자 내 봉급 안 주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일을 안 하셨어요. 그 아버님보다 더 잘하시겠죠? 글쎄요,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예. 이거는 한 번 하면은 300년을 가는 거니까, 그냥 허투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이게 구조형 집성제를 갖다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말고 하는 데가 좀 이제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 선생님을 뵙고 아드님을 뵈니까 두 분이 똑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구에 계실 줄 몰랐네. 네. 경민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20년 전부터예요. 경민산업의 진정한 발전은 20년 전부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서구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서구요? 예. 아, 내가 있는 곳이니까 이제 좋은 곳이 되죠. 예. 처음에는 행패를 썼어요. 행패를 없는 구예요. 이게 말이야. 인천에서도 아주 그냥 행패를 없는 구인데, 지금 이제 서구에 가면 말이죠. 몰라보기에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더 발전하겠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오랜 세월을 목재와 관련해서 살아오셨는데, 이제 되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소감이 있으세요? 글쎄요, 뭐 다른 소감 없습니다. 그냥 목재를 했으니까 그 목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재가 다른 나라처럼 그래 많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이제 개우, 낙엽송 이것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나오는 우리나라 국산재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근데 낙엽송이 아주 좋은 나무예요. 옛날에 낙엽송은 말이야 진이 나오고 틀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현대받던 나무예요. 지금은 낙엽송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집성목이 생기니까 낙엽성도 활용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요. 예. 아주 그게 지금 낙엽석이 없으면 집성제는 못 만들어요. 기본이에요. 예, 많은 이야기 잘 들었고요. 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이제 늙어서 내가 이렇게 기억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와줘서 해서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서구에 계실 때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 많이 들어주셔서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서구에 좀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경호 선생님의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